자, 미래 기술과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미래 기술이에요. 이제 미래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타임슬롯이 빅데이터 지나갔고요. 나온 거 2007년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동안 빌드업된 빅데이터와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에서 만날 것들이 뭐냐. 이거 지금 요게 이제 우리 요번 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뭐 가봅시다. 유비쿼스 컴퓨팅. 여러분들 2000년대면 여러분들이 몇 살이었나요? 뭐 태어날 때인가요? 네, 이런 그 유비쿼스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지금 AI처럼 막 인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언제 어디서느냐? 동시에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을 거야 라고 나왔는데 그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여기저기에서 발표할 때 쓰던 슬라이드인데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요새 나오고 있고 스마트 수화전 뭐 없고요. 뭐 그러니까 모든 물리적인 곳에 컴퓨팅 파워가 다 들어가서 다 스마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서비스,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거다. 통신이 다 되고 그게 유비쿼스 컴퓨팅의 목표였는데 2000년대에 나왔지만 반만 성공하고 갔습니다. 반만.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뭐 빅데이터, AI 막 새로운 용어들 나오잖아요. 그것들은 다 이 유비쿼스 컴퓨팅을 반쪽짜리 이루고 그때 그 당시에 핸드폰 나왔으니까 개인한테 네트워크는 연결이 된 거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가 연결된 건 성공했으나 서비스 레벨에서는 성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른 파도로 또 오고 있는 거예요. 유비쿼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위한 컴퓨팅을 해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룬 거는 앱 정도 이룬 겁니다. 앱. 언제 어디서나 앱을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새 이제 얘기 나오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가? 클라우드 뭐예요? 구름 컴퓨팅입니다. 구름. 그래서 도대체 구름 컴퓨팅이 뭐야? 다들 요새 클라우드 얘기하는데 뭐 제일 쉬운 얘기가 요 네이버 N드라이브 내 파일을 내 PC가 아닌 어딘가 네이버가 가진 어딘가 구름 속의 어딘가에 저장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거지만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1등이죠. 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옛날에 서적, 우리가 90년대에 인터넷 서적이었던 아마존이 거의 20년 만에 클라우드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우뚝 섰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클라우드. 그래서 여기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키워드는 요 가상화예요. 가상화. 그러니까 여러 대의 물리 컴퓨터를 하나의 물리 대형 컴퓨터, 여러 개의 PC를 한 대의 큰 컴퓨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 대의 컴퓨터가 여러 대의 물리적인 컴퓨터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게 가상화예요. 얘가 가상화 시킨 거다. 각각을 물리적인 큰 컴퓨터에 마치 각각이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상화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만 존재하는 거죠. 물리적인 큰 컴퓨터, 작은 컴퓨터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다만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디에? 이 물리 큰 서버에. 요거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해된 거예요. 됐죠? 가상화. 뭔가 작은 컴퓨터를 큰 컴퓨터에 논리적인 걸로 가상화시킨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클라우드 가상화, 또 하나는 서버 가상화.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뭐냐? 여러분들 그냥 PC가 클라이언트입니다. PC가 클라이언트인데 그거를 PC들을 가상화하는 거를 클라이언트 가상화라 그래요. 그죠? 또 하나가 서버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인터넷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기 전에는 PC로 IDC에 있는 서버랑 연동해서 썼거든요. 물리 서버죠. 1대1로. 근데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죠. IDC에 있는 서버들도 여러 대를 진짜 큰 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서버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가상화가 두 축으로 가는데 클라이언트 가상화는 PC를 저 어디 구름 속에 있는 큰 컴퓨터에다가 논리 서버로 가상화하는 작업. 그거를 클라이언트 가상화라 그래요. PC를 저쪽에 넣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측면으로 서버를, 내가 지금 내 사무실에 있는 서버, PC가 아니죠. 서버들을
클라우드에다가 가상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서버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클라이언트 가상화, 서버 가상화를 다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가상화만 하고 서버는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서버 가상화, 이런 식의 조합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알기로는 KBS는 벌써 4년 전에 아마존에 서버 클라이언트 가상화를 다 했어요. 네, 지금 벌써 아마존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이 그게 더 효율적이야, 비용 효과적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뭐, 회사 갔는데 PC가 없어요. 그냥 모니터만 있어. 그럼 거기서 자기가 인증하고 자기 PC를 내려받아요. 거기서 마치 논리 PC를. 그럼 클라이언트 가상화를 한 거고요. 회사 갔는데 서버룸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서버룸들에 막 물리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가상화했어. 그러면 걔는 서버 가상화인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가상화 뭐 그럼 이게 지금 이해돼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해되죠? IDC랑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공유 경제가 뭐예요? 공유 경제? 물리적으로 남는 애를 빌려줘서 그죠? 내가 빈방에 있으니까 여행자한테 빌려줘서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에어비앤비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공유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남는 거를 시간대별로 최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죠? 자동차 공유 서비스 뭐 이런 거. 클라우드 컴퓨팅도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다예요. 큰 서버를 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이 먼저 공유 개념보다 먼저 나왔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잘 모르겠다? 이것도 공유 서비스예요. 아마존이 큰 서버 그냥 여러 개 갖다 놓고 누군가한테 클라이언트를 공유시키는 거고 서버를 공유시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결국은 얘도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유 서비스는 최적화 서비스죠. 예, 큰 서버를 최적화해서 돌리는 거예요. 시간 쉐어링, 공간 쉐어링.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 이해하시고요.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가, 소비자로서 있는 게 음원 같은 거, 멜론, 뭐 아이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클라우드에 있죠. 예. 옛날에 CD로 샀는데 음원을 대여하는 서비스. 내가 한 번 들으면 얼마, 두 번 들으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 옛날에는 이렇게 CD로 팔았어요.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서 SaaS라고 합니다. SaaS. 소프트웨어를 옛날에는 제품으로 팔았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로 팝니다. 소프트웨어 중에서 나는 파워포인트 그리는 거 내가 1시간만 쓸 거야. 그럼 대여료.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를 1시간 쓰는 비용. 지금 아마존에요. 여러분들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은 소프트웨어를 샀어야 돼요. 냉장고를. 근데 지금은 그거를 시간 대여합니다. 용량 대여하고 기간 대여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2달만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 쓴 거 비용 내고. 잘라 쓰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율성이에요. 왜? 내가 다 쓰지도 않는 기능을 완벽하게 다 사서 비용을 많이 내느냐? 내가 자주 쓰는 것만 쓸만한 것만 쓸 거냐? 요게 이제 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적이니까 미래 기술이고 아마존이 돈을 이렇게 버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다들 클라우드라고 그러는 게 다 최적화해서, 용량을 최적화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이제 댁 내에 PC가 없어질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로 미래 아파트 가면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만 미래 기술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는 구름이니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데죠. 저 멀리. 아마존 서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몰라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 구름에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뭐가 나오냐? 요 안개, 포그. 비슷하죠? 구름은 저 성층부에 있는 거고 안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개는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게 포그 컴퓨팅.
근데 이거는 어느 업체가 얘기한 거라 이거보다는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의 엣지 단위라 그래서 요 용어가 동의어인데 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저 위에 있는 거고 안개는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계산되는 아까 유비쿼스 컴퓨팅이 요 안개 컴퓨팅이 돼야 됩니다. 엣지 컴퓨팅.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안개 컴퓨팅, 엣지 컴퓨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은 전통적인 DB는 유한한 디스크 공간에 무한히 저장하는 데이터 집합, 우리가 오라클이죠. 또는 NoSQL DB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기에 이제 디스크 기반으로 저장되는 애들은 하드 같은 거요. 유한의 디스크 공간에 무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는데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무한의 데이터를 유한히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의 데이터를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이게 그래서 뭐 센서 데이터, 주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게 다 빅데이터죠. 근데 이거 저장하기 시작하면요 저장하다 끝납니다. 저장하다 끝나요. 실시간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메모리에만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런 거 최근 2분 내에 뭐 나스닥 지수 2% 상승하고 뭐 이게 상승하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식할래, 주식을 구입할래,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면 지수들이 막 변화되다가 요 조건이 만족이 되는 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자동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지수 변화를 실시간에 분석하려면 디스크에 썼다가 다시 보면 딜레이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미 벌써 딴 애가 다 사. 그래서 메모리 내에서 병렬 처리로 쫙 하는 기술, 그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디스크를 안 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디스크를 안 쓴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전통적인 DB 방식은 디스크에 썼다가 반복적으로 디스크를,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였으니까, 근데 이게 데이터 스트림 방법, 이게 얘기한 엣지 컴퓨팅이죠. 데이터 스트림은 무한히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생하는 시계열성 갖는 데이터니까,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디스크를 안 써요. 메모리에서 다 처리하고 근사치 결과. 이게 지금 견지 낚시에 비유하면 되죠. 얘는 저수지에서 그냥 낚시. 이게 유한의 디스크 공간에 있는 물고기들을 얘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의 디스크 공간에 있는 유한 데이터에서 검색하는 게 전통적인 걸 어떤 분석하거나 이렇게 양쪽에 튀어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기저기 다 도망가죠. 그래서 물고기가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내가 원하는 애를 분석하는 거. 아까 얘기한 요거. 요 조건이 만족되면 MS 주식을 사.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애가 빨간색 물고기가 지나가. 그럼 그때 낚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 엣지 컴퓨팅은 용어를 포그는 그냥 이해하신 데 쓰고요. 대부분이 엣지 컴퓨팅을 써요. 그래서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왜 클라우드는 전 세계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엣지 컴퓨팅은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서비스를 실시간에 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너무 오래 걸려요. 양도 많고 내 모든 레코드를 클라우드에 저장한다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은 다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갈 수 있는 게 엣지입니다. 제조업이랑 같이 연결돼서 지금 엣지 영역이 아직은 선두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무도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의 강점이 땅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고, 또 다른 기술 갈게요. 가상현실. 이거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경 끼고 미래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 공간에 가 있는 항공기 조종사 뭐 이런 거, 요새 뭐 AI 되면서 이게 또 미래 기술로 와 있고요. 증강현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는 우리가 가상 세계를 보완해주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계속 발전할 거다. VR, AR 모르시면 안 됩니다. 증강현실은 인터넷에서, 영상에서 막 옆에 뭐 이렇게 3차원 겹지 오버레이 시켜서
이미지에다가 여기 사는 사람의 이름이 뭐고 몇 명이나 와 있고 뭐 이런 것들 인터넷의 정보들이 이미지에 같이 나오는 그런 그 현실 세계의 정보에 나오는 AR의 반대죠. VR의 반대죠. 증강현실은. 그래서 예, 현실 세계에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O2O 서비스입니다. O2O 이거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 그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옛날에는 구별이 돼 있었죠. 이게 이마트 매장하고 이마트 인터넷 쇼핑몰하고는 지금 구별이 돼 있는데 이게 점점 합쳐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O2O 서비스라 그래요. 그거 합친 게 이번에 롯데 온이죠. 온 전체를 다 합쳐놓고 그냥 그 O2O 서비스를 하는 거죠. 고객이 여기 왔을 때와 여기 왔을 때의 차이점을 모르게 하는 그런 게 지금 O2O 서비스고 이게 합쳐지고 있습니다. O2O 서비스 기억하십시오. 이거 O2O 서비스. 어떤 게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 먼저 나왔으니까 예, 리얼하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과거에 정보화 사회 때는요 두 사회가 분리돼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합쳐지고 있고, 그다음이 O2O 서비스의 대표적인 게 요 라이언을 보시면 또는 포켓몬 보시면 우리가 오프라인 세상에서 온라인이랑 합쳐져 있죠 서비스가, 그죠? 그 다음이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IoT입니다. IoT 사물 인터넷 요 다 동의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17년이 16년인가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댁내에 CCTV 달고 뭐 센서 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도둑 들어오고 이게 다 IoT죠. 근데 되게 원시적인 IoT인데 아까 봤죠? 유비쿼터스 컴퓨팅 스마트 어쩌고저쩌고랑 그거의 일환입니다. 얘가 사물에 컴퓨팅이 들어간 거죠. 아주 원시적인 거지만 아직은 이제 이게 또 발전돼서 이게 결국은 엣지와 연결이 될 겁니다. IoT가 지금은 그냥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지만 로컬의 어떤 그 빌딩마다 또는 층마다 컴퓨팅 파워를 갖다 놓을 거예요. 지금 5G를 깔고 있지만 그거의 다음이 5G는 뭐예요? 지금 기존의 네트워크로 클라우드 저쪽 어딘가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엣지 컴퓨팅 이 프레임워크들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그럼 걔가 IoT랑 연동이 돼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리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다 매시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인공지능이죠. 네, 요거 인공지능 여러분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생각하는, 기계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약한 AI와 스트롱 AI는 뭐 우리가 뭐 변곡점을 지나면 스트롱 AI 스스로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데 지금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만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로봇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2011년 IBM 왓슨이 우리가 퀴즈쇼에서 1등 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인공지능이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왓슨이 이제 의료, 왓슨의 의사로서 암을 예측하고 뭐 이런 것들도 했다. 그래서 왓슨 온톨로지 가지고 과천의대가 사왔다. 뭐 이게 지금 벌써 그다음에 2016년에 구글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시너지들 이게 진짜 무서워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나오면서 지금 오늘날에 인공지능에 대한 맹신이 됐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옛날에 봤던 뉴럴 네트워크,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중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때는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이 요거죠. 레이어가 하나짜리였습니다. 요 웨이브 벡터의 레이어가. 근데 이거를 여러 레이어로 다계층 레이어로 바꿔놓고, 그래서 딥이에요. 딥 뉴럴 넷, 딥 심층 신경망. 이게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쉐로우고. 그래서 이걸 늘렸더니 성과가 되게 좋더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성과가. 그거가 나오면서 이제 영상 해석 이런 것들이 되게 빨라집니다. 되게 정확해지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딥러닝이고, 이 딥러닝이라는
어떤 기술로 인공지능이 대표되는 지금의 CNN, RNN 뭐 이런 것들이 요새 인공지능을 드라이브하는 애들은 딥러닝 기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쥐만 잡으면 되잖아요. 꼭 CNN, RNN만 써야 되지 인공지능이냐? 뭐 아니에요. 뭐 랜덤 포레스트, 뭐 SVM 써도 성과가 좋으면 걔도 인공지능.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기술적인 바운다리가 이제는 많이 없는데 원초적으로는 딥러닝이 지금 요 사이에 인공지능을 드라이브가 나오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차이가 인공지능의 차이는 요거다. 딥러닝, 심층 신경망 그래가지고 요 히든 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진 거다. 이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술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면 이제 분석으로 더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비디오 보셨고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구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 SVM, 랜덤 포레스트, 뭐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 빈발 패턴 알고리즘 다 봤잖아요. AI는 그것들입니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 빅데이터를 썼더니 성능이 되게 좋아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딥러닝, CNN, RNN 딥러닝도 데이터를 발자취 데이터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전 포인트는 빅데이터를 정교하게 갖고 있느냐. AI 기술은 거의 다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에서의 빅데이터, 우리가 자동 번역이다 그러면 계속 얘기했지만 IBM이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60년대부터 이 번역 기술을 계속 키워왔는데 IBM은 실패했습니다. 왜? 수백만 건만 써서 하려고 했고요. 구글은 2000년대 들면서 자기의 파일 시스템 써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억 건을 가지고 자동 번역을 트라이해서 성공했어요. 이게 그냥 기술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의 양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로 기술이 변한 거죠. 이게 뭐냐? 자동 번역이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뭐, 기술은 똑같은데, 어떤 양의 데이터를 넣느냐? 이거에 따라 빅데이터를 넣냐, 안 넣냐? 이거에 따라 성과가 달랐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차이를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걸 잘 먹어야 아웃풋이 좋은 거죠. 나쁜 걸 먹으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인공지능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머신 리더블하고 머신 언더스탠더블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AI가 그거의 파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한 부분이지. 근데 그거를 너무 AI를 지금 맹신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은 지금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빅데이터로. 네. 알고리즘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 잘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가 진짜 정교하게 표현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인 챗봇.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아마존 알렉사고 뭐 에코 누구, SKT 누구, 지니, 뭐 기가지니, 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있죠. 기가지니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챗봇이고요. 이 안에는 다 DB 기술로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70%는 다 똑같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날씨가 어떻게 되냐, 뭐 여기 찾아가죠, 뭐 이런 거, 누구한테 전화해줘, 뭐 이런 거. 그것도 가족이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70%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나쁜 거 뭐 30%가 좀 있는데 그걸 엄청난 DB를 넣어서 사실 여기 딥러닝 안 씁니다. 아직은 DB 기술로 사실 구현이 돼요. 그걸 다 하나하나씩. 근데 미래에는 쓰겠죠. 예, 근데 뭐 지금 뭐 알렉사가 제일 빨리 가고 있고 네이버의 크로바 뭐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한글은. 그래서 챗봇 여러분들이 미래에 전화를 하면 사람과 대화하는지 기계와 대화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옛날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미래의 기술 발전은 이렇게 챗봇이 UI를 대체할 겁니다. 근데 DB는 대체 못해요. 그래서 미래는 다 이제 챗봇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UI 디자이너들이 이제
다 딴 데로 가야 되십니다. 지금 UI 뭐 메뉴 디자이너 그런 사람들. 자,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일반화 됐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야, 이 가능해 막 이랬는데 예, 자율주행이 이제 또 하나 이슈고 블록체인. 예. 근데 블록체인은 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사실은 분산된 원장 기술, 장부 기술이에요. 장부라는 거는 로그들이죠, 로그.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를 다 남기는데, 계약을. 근데 그거를 N명이 다 똑같은 장부로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 장부가 요새 우리가 은행이 갖고 있는 장부죠. 여러분들이 은행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의 입출금 내역이 은행이 하나의 장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블록체인은 분산 장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에 뭐 1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가입자가 있어요. 그럼 분산 장부 하나 가지고 100만 명을 관리합니다. 그게 여지껏의 중앙 장부였고요. 근데 하나은행이 갑자기 나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장부 관리할래. 그럼 100만 개의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도 나머지 99만 999, 여러분들이 제외한 100만 명의 장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고,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공유하는 겁니다. 100만 명이. 그러면 누군가가 사기를 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 100만 명 걸 다 장부를 고칠 수가 없죠. 그것도 그 암호화된 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 그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블록체인 개념만 설명했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블록체인 봅시다.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게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고, 여기 또는 국왕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이 있는 나라. 다 모두가 중앙 장부를 썼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장부를 기록하고, 그게 맞다는 가정 하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썼어요, 장부를. 예를 들면 은행 장부. 여러분들 계정이 하나은행에 있다 그러면 하나은행의 장부를 다 믿죠. 하나은행에 여러분들 입출금을 하나은행이 잔고 관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은행을 맡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계정을 해놨더니 내가 입금한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게 없다라고 보지만, 이런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계산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선 트렁케이트 되고 여러분들이 보는 데선 큰 문제 안 되지만,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은행 담당자가 퇴근하려면 이론까지 맞아야 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거 맞히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게 얼마씩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올림하다 보면 이놈 주고 이놈 주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큰 사회생활에 큰 영향이 없이 그냥 약속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 게 중앙장부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중앙장부를 관리하는 놈이 뭔가 사기를 치면, 아니면 이게 나가든가 서비스가 망가지거나 사기를, 뭐 이런 위험에 대한 대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장부가 너무 중앙 집중이 되니까 권력이 너무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이게 이제 P2P랑 똑같아요. 피어 투 피어. 우리가 여러분들 P2P 네트워크 많이 쓰잖아요. 예, 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블록체인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게 그 분산 장부는 모두가 모두의 장부를 각자 갖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모두의 장부. 하나은행에 뭐 1000만 명이 계정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포함해서. 그럼 여러분도 하나은행 계정에 모든 사람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안 해도 여기 계정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입출금하면 그 내용이 모든 사람한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야, 사기 치어야 돼,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럼 자기가 칠 수 있는 건 자기 카피밖에 못 치죠. 1000만 명의 장부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블록체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번 업데이트 되면
모든 장부를 다 같이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순서를 우리가 해시키로 관리를 해서 뒤에서 이걸 앞에 거에 업데이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시계열적으로. 그래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을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죠. 뭐 이틀 전에 누군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계좌 이체를 해서 블록을 쌌어. 그리고 딴 사람들이 계속 쌌어. 근데 이틀 전에 그 한 거를 내가 고치려고 들어가면 위에 게 망가지는 거예요. 왜? 위에 걸 드러내야 얘를 고칠 수 있는데 그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분산장부의 안전성을 보관하겠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하다를 담보하는 게 뭐예요? 이게 늦으면 안 되겠죠. 아까 얘기처럼 뭐 7도시 돌아가는데 일주일 걸려. 그러면 안 될 거야. 내가 업데이트 하나 하는데 계좌 이체하는데 일주일 걸려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나오느냐요. 얘는 이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저게 진짜로 우리가 중앙장부에서 썼던 만큼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접근성이나 이런 게 되게 보장이 되느냐, 이 부분이 그동안 기술적으로 풀어왔던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풀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처럼 프루프 오브 워크, 프루프 오브 워크이 뭐냐? 비트코인은 그거예요. 너가 뭔가 여기에 갱신을 하려면 이 소사이어티에 일을 해. 그래서 광산에서 막 캐야죠. 코인을 캔다는 게 그 얘기예요. 내가 막 일을 해서 내가 여기 신뢰가 있다는 걸 보이면 원 비트코인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게 전기료가 그런 겁니다. 그게 프루프 오브 워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하나 캘려면 지금은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프루프 오브 워크이 아니에요. 그냥 요새 여러분들 마일리지 주듯이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효율적인 방법들이 올해 내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아이디어한 경우는 아니고 약간의 위험성도 내포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러시면서 갈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 뭐냐, 근데 상당히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줄 겁니다. ISP 정보 시스템, 우리가 지금 정보화 시대 언제예요? 90년대부터 2010년이라고 보면 20년이 80년대 30년대 말이죠. 그래서 정보화 프로세스는 실세계에 대해서 ISP와 BPR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화 사회를 구축했어요. 이게 이미 90년대 이게 지나간 거.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정보화 프로세스를 할 거냐 이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당시 정보화 프로세스, 정보화 할 때는 리얼 월드에 컴퓨터를 안 쓸 때예요. 컴퓨터가 없는 산업화 사회를 보고 거기에 컴퓨터라는 애가 들어가면 업무가 어떻게 바뀔 거야? 집에 똑같죠? 집에 네트워크도 없고 로봇 청소기도 없고 식기 세탁기도 없어. 냉장고도 그냥 구형이야.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정보화,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뭐 어쩌고저쩌고로 다 지배를 어떻게 깔 거냐? 그게 ISP고, 그게 다 깔렸다면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하고 어떻게 내가 집을 움직이는 거를 바꿔야 되냐? 그게 BPR이죠. 그걸 지금 또 해요?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컴퓨터로 돌아가요. 운영계가. 여러분들 다 이미 컴퓨터로 돌아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데이터 R&D. 데이터 R&D. 데이터로 최적화를 해라. 그 얘기가 뭐냐? 리얼 월드는 똑같이 리얼 월드입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의 실세계를 가지고 뭔가 지능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리얼 월드를 표출하는 게 뭐야? 빅데이터죠. 여러분들 운영계에서 찍혀있는 모든 IT 기기들이 다 깔려있다고 보고 거기서 매일매일 펌핑 아웃되는 데이터, 그게 빅데이터니까, 로그성 데이터. 그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업무를 지능화하고 데이터 유통을 하고 뭐 정밀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받고 어떤 기획을 할 거냐, 그것들이 데이터 R&D.
그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가지고 적용을 해봐요. 실증. 해봤더니 돼. 그러면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SI로. 그게 바로 IBM 왓슨 같은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알파고도 그런 거예요. 데이터 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해봤더니 바둑을 둘 수 있는 거예요. 대응해서. 그래? 그러면 그걸 구현해보자. 그래서 알파고라는 어떤 실체를 만든 거죠. 왓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것들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는 거랑, 그래서 지금 정보화 프로세스는 데이터 없이 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운영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능화, 최적화, 뭐 공유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걸 구현하는 겁니다. 똑같이 구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 자율주행차 이런 거 그냥 차만 만들면 돼요? 아니죠. 자율주행차는 차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있는 차랑 똑같고요.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거는 뇌고요. 그 뇌는 데이터예요. 스마트 지도, 정밀 지도. 정밀 지도라는 거를 따로 만듭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지도, 3차원 지도죠. 그걸 다 만들어야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밀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 R&D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이 IT 발전. 그래서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발전이 되면 데이터보다 더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옛날 슬라이드라 그러네. 예. 지금 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근데 앞으로 2030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다 합쳐질 거다. 지금은 따로따로 발전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미래는 여기가 더 나아요. AI, 빅데이터. 이게 저 칩으로 연결된 거죠, 요거. 그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 같이 내재되고 같이 처리되는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고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는 제가 비유하기를 하드웨어는 고체예요, 고체. 여러분들 화학 시간 고등학교, 대학교 화학 시간 때 배웠죠. 고체는 이 분자 간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고 멀어요. 그래서 고체, 솔리드고요. 그게 CPU, 메모리, 디스크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얘는 액체예요, 액체. 모양이 없어. 그냥 담으면 그 모양이 돼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죠? 액체예요.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다,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그거 말고 데이터는 뭐냐? 가스입니다. 기체, 기체. 분자 간의 거리가 크고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뭔가 적용이 됐을 때의 의미, 데이터는 적용된 결과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는 고체, 소프트웨어는 액체, 데이터는 기체.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이들이 다 합쳐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하드웨어가 컵이고요. 컴퓨터야.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게 콜라야. 여기 담기는 콜라예요. 얼음하고. 데이터 뭐예요? 이걸 마시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경험, 사용 내역, 아니면 이들의 패턴, 뭐 이런 거예요. 지식.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냥 이게 다 컴퓨터야. 그래버리면 이게 다 컴퓨터긴 하죠. 그래버리면 여러분들 미래가 힘들어져요. 예, 이 구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조치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시라라는 거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IT 기술 발전은 이들이 서로 분업화돼서 발전해 왔어요. 여지껏.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업체인가요? 데이터 업체인가요? 아니에요. 하드웨어 업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왜? 메모리 만들고 뭐 이런 데라. 소프트웨어 회사로 아직 뭐 반쯤 갔는데 지금 그렇게 뭐 많이 못 가고 있고요. 데이터 회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자기는 이제 데이터 전자 회사라고 뭐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여지까지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쪽으로 발전해 왔어요. 서로 각자의 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현재의 하드웨어는 하드웨어가 잘 팔리려고 보니까 얘가 범용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PC 하나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PC는 범용이에요. 범용 컴퓨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쓰고, 어떤 사람은 아레아 쓰고, 어떤 사람은 한글 쓰고, 어떤 사람은 업무를 해요. 어떤 사람은 비디오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모든 목적에 다 쓸 수 있는 게 PC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하드웨어는 범용으로 발전해 왔어요. 왜? 팔아야 되니까.
산업화랑 똑같죠. 소품종 다량 생산. 그래서 모든 걸 다 넣고 소프트웨어도 다 범용이었어요. 범용도. 왜? 엑셀은 엑셀이지만 어떤 용도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수식 계산하면 엑셀인 거야. 한글은 문서지만 거기 내용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범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발전해 온 거는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의 대중산업, 범용 이걸로 발전해 왔는데 하드웨어 미래는 이제 아닐 거다예요. 범용이 아니라 전용으로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 커피 전용 컵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물론 뭐 여기다 딴 거 담을 수 있지만 예, 별다방에서 파는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는 이유는 커피 전용 머신 중에서 상황에 맞춰서 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전용으로 바뀝니다. 범용이 아니라. 그거의 미스는 뭐냐? 이렇게 빅데이터와 AI가 하드웨어 레벨에서 합쳐지는 거. 이거 지금 다 머신러닝용 하드웨어입니다. AI용 하드웨어예요. 네, 그냥 범용 CPU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용이고 전용입니다. 그래서 범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보고 다음 강의 가볼게요. 요거는 봤던 거고, 예, 요게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좀 히스토리에 남는 영화예요. 89년에 나왔어요. 제가 박사학위 할 때 나온 영화인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 기술이다. 여러분들은 좀 행운합니다. 사실은. 정보사회 때 일어난 거를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 사회에서 일어날 일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백투더퓨처에 나온 비디오 글라스, 구글 글라스로 구현이 됐고, 화상통화 뭐 지금 다 되죠. 그 당시 안 됐던 겁니다. 지문 인식 안 되는데 되고 있고요. 하늘 떠가는 거 이거 되죠. 지금 드론도 되고 뭐 현대 내년에 만든대요. 이거 맞춰지는 운동화죠. 이거 나이키에 나왔어요. 이거 스케이트보드도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자를 만들 때 없었는데 나왔고요. 예,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나왔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아직 안 나왔어요. 피자 나왔나? 예, 피자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넣으면 피자가 나오는 거. 근데 이게 3D 컴퓨터로 나오느냐, 그냥 배우느냐 이건데 3D 컴퓨터로 나오는 건데 아직은 예, 이 상태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한 20년, 90년, 그죠? 30년 지난, 이게 30년 전이군요. 벌써.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발전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유비쿼스 컴퓨팅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거지만 아직 반쪽 되고 반쪽 안 된 겁니다. 스마트 시티 돼요. 여러분들 내년 말쯤 되면 분양하는 아파트 내년 말쯤 지금부터 들어가 보세요. 진짜 많이 이 기술적인 격차가 생겨 있습니다. 진짜로. 예. 자, 그래서 2000년대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미래 기술들이 나왔다. 우리 블록체인 받고 AI 받고 요새 AI는 다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CNN, RNN 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IoT 다 뭔지 알죠. 예, 챗봇 알고 클라우드 컴퓨팅 예, 아마존을 이길 수 있는 요새 베조노믹스라고 아시는 분? 베조노믹스라고 들어본 사람? 네, 아마존 CEO가 베조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나 까먹었는데. 그 사람의, 예. 네, 베조스, 예, 예.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경영학입니다. 네, 제프 베조스. 예, 뭐 하여튼, 예. 이 사람이 그 90년대 인터넷 책방부터 성공한 전략이 모아서 책으로 나왔어요. 베조노믹스라고. 읽어보세요. 이 사람의 전략은 기존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접근한다. 1번. 네. 그게 자기의 전략입니다. 싸게. 처음에 미친다. 어느 순간에 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때부터 돈을 번다. 지금 뭐 아마존 이거 똑같고요. 지금 미래의 베조노믹스는 뭐냐? 제일 먼저 할 게 제가 알기로는 은행으로 알아요. 은행.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벌써 은행이 사실은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산업화되면서 나온 거고, 정보화 때 이제 정보 기술을 쌓았는데, 2008년에 한번 구글이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급하다 그래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 아마존이 전 세계 은행을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죠? KT 은행이나 네이버 카카오 은행이 살아남을까? 우리가 이제 아마존한테 돈을 빌리고 우리가 직구하듯이 대출도 받고 뭐 거기 계정도 만들고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국가가 필요 없는 거죠. 예,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내가 똑똑하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은행을 아마 제일 먼저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자, 그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 받고 클라우드 가상화 다 알죠. 큰 집 사가지고 부분 그냥 전세 월세 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논리집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서은 내가 큰 거 산 거고. 네, 근데 그게 위치가 저쪽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여기 왜 KBS가 있냐면 아마존이 이게 윈도우 애저로 간 게 아니라 아마존으로 갔어요. KBS는 벌써 한 4년 됐습니다. KBS의 모든 거는 아마존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개자가 이상하게 써 있네요. 어쨌거나 안개, 포그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예, 이거에 대비되는 안개는 우리 주변이다. 그래서 그게 엣지 컴퓨팅이다. 그럼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엣지 컴퓨팅은 빅데이터와 IoT가 합쳐진 겁니다. 엣지에서. 네. 여러분들 댁 내에서 CCTV 다 있고 센서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클라우드로 안 가고 댁 내에 있는 컴퓨팅 파워, 엣지 서버에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구나. 이거 정상적인 거야. 근데 누가 창문으로 들어왔어. 알람 울려요. 뭐 이런 거야. 창문으로 들어왔냐가 들어갔냐. 룰베이스 또는 AI로 학습을 해서 지금 침입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네, 그게 실시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디스크를 안 쓰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됩니다. 왜 디스크 쓰면 이제 비싸지고 데이터가 많아서,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데이터 스트림 처리.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예, 그래서 클라우드랑 포그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 KT가 지금 엣지 컴퓨팅 하겠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땅이 좁아서. 왜? 미국은 저걸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넓어서. 그게 옛날 정보와 초고속 통신망하고 똑같아요. 미국은 그거 깔을 냈더니 너무 많이 들어서 오래 걸렸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깐다니까, 야, 요거 그냥 카피해가지고 우리에 적용해서 빨리 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막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거예요. 똑같아. 진짜 똑같아요. 우리가 엣지 컴퓨팅은 빨리 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깔면 엣지 비즈니스가 나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이길 수 있어요. 네. 자, 인공지능 다 아시죠? 생각하는 위크 AI, 스트롱 AI 구별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기계. AI는 빅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데이터 없으면 못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다음이, 네,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는 머신이 모든 거를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안에 AI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 배우시면 되고요. 딥러닝 아까 배운 거고, 그래서 사진들, 사람이 봐야만 파악할 수 있었던 뭐 암덩어리들 이런 거 엑스레이, 사람이 봐서 뭔가 특징을 찾아낸다면 기계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정교하게 하니까 우리 딥러닝으로 정교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하드웨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 되면 없어지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죠. 교통경찰이 없어집니다. 왜?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보험회사 갈 때 자동차 보험으로 가지 마세요. 그나마 교육보험이 날지도 몰라. 교육은 아직 안 풀렸고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보험 자체가 필요 없을. 의료보험 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밀의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든 아주 아직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근데 의료도 발병 없이 치료하는 거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가서 또 얘기할 텐데, 자꾸 그런 의료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성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일단 데이터를 습득하시고 여러분들 전문 분야가 미래에 얼마나 갈 거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교통경찰은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블록체인 얘기했고, 블록체인 기술이 이겁니다. 중앙정부는 정보 하나 갖고 있는 거고 분산정보를 각각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그래서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위조가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블록을 위조하기 어렵게 하고 카피를 여러 군데 두니까 안전성이 좋더라. 뭐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 읽어보세요. 그런 게 이제 블록 쌓는 기술이에요. 요게.
그죠? 그래서 이전 거를 업데이트 못하게 하는 거죠. 그 키를 갖고 있어서 서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이 AI 빅데이터 포그 컴퓨팅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력은 요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한 군데 모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는데, 엣지 컴퓨팅은 강의실에서 일어난 거는 요 강의실에서 처리합니다. 요 강의실에서 뭐 소리가 갑자기 크고 뭔가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그 처리를 하고 싸움 났어. 그거만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음성정보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엣지 컴퓨팅의 차이점이다. 그럼 여기서 뭐 교수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 얘기하는 음성 파일이 여긴 올라오는 거고 여긴 얘기한 거를 한번 처리해요. AI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이제 문서로 바꾼 다음에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올라와요. 예. 이런 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뭔가 액션을 다시 해줘요. 강의실에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자. 교수가 학생들이 자는 걸 무시하고 강의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깨웁니다. 교수님, 애들이 너무 많이 자요.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예. 자, 그래서 IT 발전. 그래서 이거 아까 봤던 거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여러분들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범용이었어요. 왜? 산업화 사회였으니까, 대중사회였으니까, 그거 하나를 만들어서 모든 용도로 쓰는 거였고요. 이제 미래는 전용이 됩니다. 왜? 하나를 만들어도 세밀하고 정교하게 잘 쓰고 싶은 거예요. 최적화해서 쓰고 싶은 거니까, 용도별로 만들게 돼 있어요. 왜? 만드는 기술이 이렇게, 이제는 많이, 보편화돼서 만드는 게 일이 아니에요. 예. 최적화가 일인 거지. 자, 그래서 ISP PPR은 옛날 얘기고, 이제, 데이터 R&DB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DSP예요. 데이터 스트래티지 플래닝, 비즈니스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BPQ. 그건 안 넣었어요. 이건 내가 주장하는 거라, 아무리 내 과목이지만, 예, 최적화 사회 하나 정도로 충분합니다. 지금, 데이터 스트래티지 플래닝, DSP는 없어요. 제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ISP에 대응해서 또 BPR에 대응해서 BQ, 비즈니스 BPQ, 비즈니스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 하라. 이게 지금 저거랑 맞물리는 거 아시죠? 로봇, 소프트웨어 로봇들. 그건 아마 4차 산업혁명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진짜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